2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에서 서울까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먼 길 해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승원 사무관님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승원 사무관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최근에 9월 7일 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또 공개한 만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 연역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또 97 대책 발표 내용 저희가 5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7 대책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도 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도 연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03년도에 리모델링이 처음으로 주택법에 도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05년도에 증축 범위가 전용 면적학의 30%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 또 이때 필로티 전용 허용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세대수 증가가 허용이 됐는데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이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세대수 증가가 10%에서 15%까지 확대된 바 있고 수직 증축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의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기준도 같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보완, 안전성 검토 도입, 그리고 수직 증축, 구조 기준 등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도 중요한 노후주택 정비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이러한 방향 하에서 97 대책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제 A4에서 반장 조금 안 되게 이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 5가지 추진 과제가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서 좀 컴팩트한 워딩으로 지금 들어간 바 있습니다. 사업성 보완 관련해서는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중대형 주택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일반 분양했을 때 일반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가 허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자 의결 허용되는 거, 인허가 의제 대상 추가되는 거,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조합도 사업 시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사비 검증 이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이제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일반 분양했을 때 소위 저희가 1+1이라고 불리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분만큼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를 추가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97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거의 모든 질문이 다 여기에 집중됐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질문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97 대책 발표하고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조금 페이지 수 제한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컴팩트하게 워딩을 줄여서 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존 세대수의 저희 지금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세대수가 일반 분양이 됐을 때 이제 사업성이 더 개선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추진 배경에서 보시면
중대형 주택을 이제 소형 평형이나 뭐 이렇게 세대 분할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형 소유자한테 좀 유리한 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대수 증가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중대형 주택을 세대 분할하는 경우에는 좀 더 소형 평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단지 내에서 이제 소형 평형 주택자분들은 이제 대형 평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대 분할을 안 하기를 좀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또 조합 내에서 갈등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 때문에 이제 그 사업 추진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라고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주택을 세대 분할하는 경우에 그거를 일반 분양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카운팅을 해서 이제 세대수 증가 범위를 최대 5%까지 더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제 법 개정이 되어야지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 법안은 지금 기발의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법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한테 많이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편하시도록 세부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념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요. 일단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세대 분할을 원하는 중대형 주택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세대 분할을 원하는 중대형 주택이 없는 사업장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대 분할을 원하는 중대형 주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지금 저희 정책이랑은 요 내용하고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하고 똑같이 최대 허용이 기존 세대수 대비 15%까지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세대 분할을 원하는 중대형 주택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 법이 개정되면 지금 추가적으로 그 분할해서 일반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대수로 5%까지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의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최대 허용되는 세대수 증가가 15개였다라고 하면은 뭐 수직 중축을 통해서 세대수를 증가하시던 별동 중축으로 세대수를 증가하시던 아니면은 세대 분할을 통해서 뭐 세대수를 증가하시던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합쳐서 그 범위인 최대 허용 세대수 안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법 개정이 된다면 세대 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는 별도로 이제 뭐 최대 5개까지 이렇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세대 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가 5개가 나는 더 넘어간다. 뭐 우리 단지는 뭐 10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이제 그 15% 이내에서 다시 또 카운팅이 들어가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일하게 질문하셨던 게 이제 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럼 기존에는 원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는 달리 그 대형 평형에 1+1이 아예 불가능했던 걸 지금 가능하게 해주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도 이제 가능은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대를 분할한다라는 이제 워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기존의 세대 분리형,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인데 이제 현관이 2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 이제 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었는데 이거는 원래 한 채였던 게 이제 분할이 되면서 소유주가 이제 하나는 일반 분양하면서 달라지시는 거고 하나는 원래 갖고 계셨던 분이 계속 소유를 하시는 그런 경우다라고 구분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럼 내가 중대형 평형 소유자인데 그 만약에 소형으로 뭐 2개 이상으로 분할을 해서 그 2개를 전부 다 내가 소유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분할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5%로 카운팅이 되는 거냐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분할을 한 후에 그거를 일반 분양했을 때 그 일반 분양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
용적률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 5%를 이제 더 드리는 쪽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총회 전제 의결 허용입니다. 이제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회 전제 의결을 이제 허용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현재도 그럼 안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그 법에는 근거는 없지만 현재 규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조합에서도 전자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마 하고 계신 조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규제 신증 특례는 이제 한시적인 거다 보니까 앞으로는 법에서는 이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전자적 방법 활용하는 거 매우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또 보안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뭐 투표를 한 부분이 뭐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의 뭐 이렇게 메시지로 남기신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안성 확보 기준도 같이 이제 마련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근데 법 개정이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규제 실증 특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이제 관계부처랑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것도 계속해서 법 개정 되기 전까지 이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택법 19조에 이미 의제 처리가 가능한 대상들이 이제 25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25개에 추가해서 3가지를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관서의 건축 허가 동의,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협의, 이렇게 3가지를 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기관 그리고 이 소관법 담당하고 있는 과랑은 이제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법 개정되는 것만 저희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시행 허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이제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자 하실 때, 그때는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사업자 등록 요건을 이제 스스로 갖추시어서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건설 사업자랑 공동 시행하시는 경우에 이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조합분들께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자본도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주택 건설 사업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건설 사업자랑 공동 시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 처음부터 이제 시행사랑 같이 수행하고 계시는 조합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처음부터 같이 공동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시행사가 실제로는 시공사로 그냥 선정이 거의 되는 경우들도 좀 많고, 이렇게 되는 경우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할 때는 이제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조합에서도 좀 선택권을 가지시고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든 시공사와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앞으로는 도시정비법 상에서 정비조합처럼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없이 리모델링도 조합 지위로 바로 사업 시행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법 개정이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하고 좀 조합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사비 검증 도입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20% 이상 요청 시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에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실 수 있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공사랑 계약 체결 후에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기 보이시는 공공기관에다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해당이 됐을 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그 해당 조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요. 최대한 이제 도정법하고 유사하게 좀 진행하려고 안을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 관련해서도 이제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국회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5가지 저희 97 대책에 다 담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량상 좀 담지는 못했지만 또 추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담은 5개 말고도 같이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5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실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잘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합이 언제 해산돼야 되는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운영비를 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동의율 산정과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던 85제곱미터 그 분할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동의율 산정, 복리시설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방식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서 동의율 산정하시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좀 갈등 요소는 명확하게 이제 좀 저희가 규정에 넣어놓으면 갈등 요소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시는 거는 이제 사업 계획 변경 허가, 그냥 단순히 허가로 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하게 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복리시설 일부도 좀 해체하고 신규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실 때 복리시설의 위치가 좀 너무 안 좋거나 너무 막 단지 한가운데에 있다거나 하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설계안을 만들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이제 정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오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추진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단지들도 많을 거고, 또 아니면 정말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단지들도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추진하게 되는 단지들이 최대한 좀 빨리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업무를 잠시 멈춰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리해주신 이승원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쁘신데 시간을 쪼개셔서 오셨습니다. 바로 또 세종으로 가셔야 돼서 불가피하게 질의 시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